자, 법률행위 볼까요? 실제 시험은 법률행위부터 시험에 배정이 되는데, 여기가 법률행위예요. 지금은 잠깐 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법률행위는 내용이 좀 약간 많아요. 첫 번째는 의도 있을 거고, 거의 법률행위에서 발생이 돼요. 민법 총칙은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행위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는 법률행위 개념이 없어요. 33페이지에. 아예 없이 그냥 법률행위는 그냥 뭐라고 돼 있어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법률행위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도한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이걸 다른 말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 있죠. 효력이 발생하는 게 법률행위 그래요. 우리가 그 네이버 지식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법률행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개념을. 그러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잘 몰라요. 거의 대부분들이. 그냥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 그게 법률행위예요.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다. 내가 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요게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거거든요. 그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걸 법률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요. 법률행위를 네 꼴은 아니라고 분명해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계약이라고 해도 얼추 맞아요. 요 계약 이렇게 해도 얼추 맞는데 왜 계약과 법률행위는 니꼬르가 안 되냐면 법률행위 안에 그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 계약이. 그러면 우리가 거기 어떤 게 있냐면 33페이지에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사적자치 실현수단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지워버리세요. 읽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보인가요? 여기에. 요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요게 1번, 요건 아시죠? 2번 큰 번호. 그 다음에 요렇게 양쪽에 가로가 있는 걸 양가로 1번. 요게 양가로 2번. 요게 편가로 1번. 요게 편가로 2번 그래. 한쪽 편만 가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니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세 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줄 끝털이 보세요. 그럼 여기에요. 알겠죠? 줄 바꾸세요. 그럼 여기고요. 줄 바꾸면 여기. 그죠? 또 줄 바꾸세요. 그럼 여기겠죠. 세 번째 줄의 끝털이 그럼 여기를 보세요. 그럼 여기를 보면 돼요. 아니 공식 그냥 약속을 정하는 거지. 원래 이 교과서는 시험에 나올 부분만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워낙 그 양들이 많고 장식품들이 많아요.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공지할 땐 과감히 없애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양가로 2번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1번에 법률행위란 이렇게 돼 있죠.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라는 법률 요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도 뭔지 모르죠. 다 때려쳐요. 이런 거 알아도 큰 의미 없으니까 단지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란 말 보이죠? 그 의도가 뭘까요? 의도가. 요 의도가 법률행위예요. 의도가 의사표시. 당사자가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하는 의사 있죠? 요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의도. 요게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전제로 해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한 거 의사니까 이게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이고 밑에 2번, 3번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읽지 마요. 이런 거 전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다 필요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뒤로 넘겨보면 거기 보니까 준 법률행위와의 구별 보인가요? 양가로 3번에
준법률행위가 뭐였죠? 법률 규정이거든요. 의사표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에 보니까 법률행위 종류 보인가요? 이제 거기가 좀 몇 가지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법률행위 종류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종류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법률행위 종류는요, 의사의 수,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지금 제가 의사 표시란 말을 쓰잖아, 여기. 이 의사표시요.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어예요. 의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심의 의사, 일종의 진위. 이걸 다른 말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의사예요. 그리고 표시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러면 요건 입, 요건 머리에 있는 거고, 요건 입을 통해서 외부로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요렇게 그렸을 때 갑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 요 집을 갖고 내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요게 머리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얼마에? 1억 정도에 내가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억 정도에 내가 팔아야 되겠다. 요게 생각이에요. 그럼 남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누가 해요? 갑이 외부로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내 집을 1억에 살래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요 생각을 우리가 의사라 그래요. 요 의사와 요 표시가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이걸 합성어를 의사, 표시 이렇게 불러요. 의사, 표시. 그럼 우리가 가끔 친구끼리 싸우다가 야, 당신이 말을 해야 내가 알지 않아요? 당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내가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요게 표시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의사 표시는 합성어란 말이에요. 의사 표시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는데요. 자,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갑이 집을 갖고 있고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그랬나 봐요. 야, 갑이 을한테 야, 보증금 얼마에 월에 한 50만 원 정도 내고 내 집에서 한 2년간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렇죠? 그럼 지금 갑의 의사 표시가 하나 있는 거죠. 그럼 갑의 의사 표시가 하나가 있다. 이걸 우리가 고급지게 뭐라고 불러요? 이걸 우리가 청약한다 그래. 계약에서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자판기 같은 거 붙어 있지 않아요? 300원, 300원, 400원 고급 커피. 편의점에 가면 가격표가 써져 있잖아요. 삼각김밥 얼마, 사이다 얼마 이런 식으로. 백화점에 가면 옷 같은 거 밑에 보면 이렇게 마네킹 밑에 얼마라고 써져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정찰가라 그래요. 정해진 가격. 이 정찰가가 표시되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청약이라 그래요. 매수제의. 할 거예요 하는 것들. 우리가 결혼할 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간에 뭘 해요? 청혼이란 걸 하지 않아요? 청혼? 결혼해 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청약이에요. 요게. 그러면 청약이 있다고 해서 갑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요건요.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을이라는 사람은 50만 원은 너무 비싸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뭐예요? 45만 원 옥신각신 하다가 그래 50만 원에 내가 2년간 당신 집에 살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요걸 뭐라 그래요? 승낙 그래요. 그러면 요 청약은 갑의 의사표시인 거고 요 승낙은 을의 의사표시가 돼요. 그럼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가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것. 2개의 의사표시가 처음에는 대립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대립되다가 어느 순간에 합일점을 찾을 거예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계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계약. 그럼 계약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두 개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해서 합의가 되어야 서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걸 계약이라 그래요. 계약. 그러면 자, 을이란 사람은 매달 요 월세 50만 원씩 내야 돼요. 매달 월세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을이 월세를 안 내요. 나중에 가면 이 을을 임차인이라 그래요. 빌려 쓰는 사람. 요걸 임차인. 요걸 빌려주는 사람. 대여하는 사람. 임대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대인, 임차인 그래요. 한강에 가면 자전거 빌려 타지 않아요? 한 시간에 2만 원? 우리가 제주도 놀러 가면 렌트 하지 않아요? 자동차 같은 거. 그죠? 뭐 하루 타는데 뭐 15만 원 렌트를 한다고. 그게 다 임대차예요. 남의 물건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 이런 게 임대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매달 얼마씩이요? 50만 원씩 매달 월세를 내야 돼요. 여기는 월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월세란 말을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남의 물건을 빌려 쓸 때에 그 사용료를 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매달 내는 월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사사분기로 해서 분세가 있어요. 분세. 분기별로 내는 거. 또 아니면 1년에 한 번 내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토지 같은 거 있죠. 토지를 빌렸을 때는 1년에 딱 한 번 내요. 연세라고 해서. 그래서 월세, 분세, 연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임대차를 내는 그 사용 방법이고 또 아니면 임대차에서도 아예 차임이 없는 월세가 없는 임대차도 있죠. 우리가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가끔 뉴스에 보면 전세 걸지 않아요? 임대차라는 건 아시죠? 임대차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가 월세가 없는 전세,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전세하는 거. 전세권하고 전세는 달라요. 그래서 월세가 없는 전세, 그다음에 반전세, 그다음에 원룸처럼 매달 월세를 내는 형태가 있다고. 이 세 가지를 토탈해서 그냥 우리는 임대차 이렇게 불러요. 임대차 할 때. 자, 그럼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두 개의 의사가 대립돼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는 걸 계약 그러고요. 그럼 을은 매달 5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월세를 안 냈어요. 몇 번요? 2번. 요걸 2번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익이라 그래. 앞으로요. 그래서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을 연체했다. 차임이라 그럽니다. 이걸 차임을 연체하면 누가 화가 나요? 갑이 화가 나겠죠? 그럼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야, 너 나가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지. 그 나가라는 의미가 뭐냐면 고급지게 해지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그래서 이걸 해지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럼 얘는 아무 말도 없이 나가야 돼요. 자, 제가 두 개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갑의 의사와 을의 의사가 합의가 되어야 성립되는 게 계약. 하나 가지고는 효과가 안 나와요.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을이 차임 이익을 연체하면 임대인 갑은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가주세요. 이게 뭐야? 한 사람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바로 발생이 돼버리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의사 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된다. 이걸 단독행위라 그래요. 단독행위. 자, 그러면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는 크게 이것만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 두 개가 뭐냐? 첫 번째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어떤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이 되는 건 아니고 한 개에 따라서 플러스 뭐가 돼요? 효과가 반드시 발생이 되어야 돼요. 이것도 봐보세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 집을 보증금 얼마에 월세 50을 내고 살래? 라고 하나의 의사를 표시했잖아요. 그럼 하나의 의사가 있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단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단순히 한 개라고 해서 무조건 단독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에 따라서 효과가 나와야 돼요. 효과가 안 나오면 단독행위가 안 된다고. 자, 매매 같은 거 봐봐. 매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내 집을 1억에 살래요? 사라. 요게 뭐예요? 청약이죠. 그럼 갑에 청약이 있다고 해서 이 집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당신 집 마음에 드는데 내가 1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요게 승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갑의 의사와 을의 의사 두 개의 의사가 결합이 되어야 매매라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단독행위와 계약은 단순히 의사표시가 하나다 두 개다라고 해서 무조건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이더라도 효과가 나오면 단독행위. 그렇죠? 여러분들 유언 같은 거 봐보세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든 내 재산. 그렇죠?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집은 아들 주고 뭐 시골에 있는 아파트는 딸내미 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요. 그럼 바로 뭐예요? 서울집은 아들, 시골집은 딸 하고 넘어가지 않겠어요? 하나의 의사로 유언 그게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사표시가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 단독이 되는 건 아니고 그에 따라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계약이라는 놈은 뭐예요? 계약. 요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이 돼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나온 거야? 합일점을 찾는 거. 이게 계약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단독행위와 계약인데 가끔 우리 속을 좀 썩인 애가 요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가 좀 속을 썩여요. 계약은 문제가 안 되거든. 계약은. 그럼 단독행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어요. 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없다 그런 개념도 되지만 다른 게 아니고 자 봐봐요. 을이 지금 월세를 안 냈잖아요. 2번. 그럼 화가 난 게 임대인, 집주인이죠. 그럼 집주인은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너 나가라 그럴 거예요. 그럼 갑은 자기 집에서 거울 보면서 너 월세 2번 안 냈으니까 나가. 그럼 얘가 나가겠나요? 자기 집에서 거울 보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얘가 알 리가 없지. 그럼 갑의 의사표시, 나가라는 의사표시가 누구에게? 을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되는 거. 을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상대방 있는 거라 그래요. 도달이 되어야 된다. 근데 도달되지 않아도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유언 같은 거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언자가 죽으면 바로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 유언서가 한 달 뒤에 개봉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죽기만 하면 죽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 상대방이 또 알았냐 몰랐냐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 있다, 상대방 없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아까 해지 있죠. 해지. 여기 나 계약 안 할란다. 해지. 취소할란다. 그럼 상대방이 도달이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 느낌상으로. 도달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대부분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대부분이에요. 나중에 가서 시험장에 가서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이걸 또 나눠가지고 외우더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취소, 해지, 추인 막 외워되거든요. 그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물어봐요. 그냥 상대방 있다, 상대방 없다라는 것은 도달되느냐, 도달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유언 정도, 유언 유증만 상대방 없는 거다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싹 다 상대방 있는 거란 말이에요. 취소, 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나중에 가보면. 자,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면 좀 쉬워요. 자, 여기 봐볼게요. 이해는 돼요? 34페이지 와봐요. 34페이지. 여러분들 느긋하게 가지 마세요. 정말 느긋하게 가지 마세요. 중개사 금방 1년 가버립니다. 사람들 지금 뭐 11월 달, 12월 달은 느긋하게 앉아서 그냥 하시다가 1월 달, 2월 달 가서 본격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년, 3년 하세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이제 마무리 해야죠. 올해 안에.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올해도 그렇지만 신입 들어오신 분보다는 재수하는 사람들을 많대요. 올해 시장이 다 전체적으로 한 2년, 3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10명 중에 8명, 9명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새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하는 거죠. 본인은. 그죠? 자, 내년까지 안 가려면, 내후년까지 안 가려면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리라는 거지. 이게요. 항상. 초지일관이 가장 중요해요. 초지일관이. 중개사 자격증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내 인생에서? 나도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격증을 따놓으면 뭔가 발판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엊그저께 경비 지도사나 한번 봐볼까? 아파트에 가면 경비원들 있잖아요. 그것도 경비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면 훨씬 취업이 빨리 돼요. 60살 내가 퇴직하면 이거 강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한번 따놓을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나중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중개업은 나는 별로 안 할 것 같아서. 중개사 자격증은 없어요, 제가. 가끔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중개사를 강의를 하니까 당연히 중개사 자격증이 있겠지? 그거 뭐예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 많아요. 나는 진짜 없어요. 그냥 딸 생각도 별로 없었고 내가 사람을 대하고 하는 걸 별로 못해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도 그 업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못할 것 같아서 그만뒀던 거죠. 여러분들은 꼭 따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올해 나도 중개사직증을 한번 1차 한번 따볼까 그 생각은 들긴 해요. 가끔 필요 있어서 따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민법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다 하면 된다고. 다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공부 안 하면 되겠어요. 내가 민법을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과목은 몰라요. 학개론, 공법, 세법? 난 숫자만 보이면 어지러워요. 근데 그 공부해야 되는데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이게. 참 가장 수업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아마 전국에 있는 민법 선생들 치고 수업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내가 알기로는 제 기억 속에 정말로 정말로 5일씩 돌아가는 민법 선생은 없거든요. 저밖에 없는 것 같아 느낌에. 자, 거기 34페이지 한번 봐볼래요? 거기 단독행위 양가로 1번 보여요? 거기다가 빨간색을 하나 해놔봐요. 하나만 해요. 3개 하면 안 돼요. 하나만. 3개까지 들어가면 100% 시험에 나오는 거야. 하나만 하는데요. 참조하라는 거죠. 거기 보니까 행위자의 한 개의 동그라미 치면 좋은데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법률행위다. 그렇죠? 그럼 한 개의 의사표시만 있어도 의사가 뭐예요? 의사가 머릿속에 있는 거? 의사. 그럼 요 말로 하는 거 뭐예요? 표시. 가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말을 좀 해라고. 말 좀 해라고 그래요. 말 좀. 그럼 뭐야? 의사만 생각만 하지 말고 입을 통해서 표시하세요. 그런 말이죠. 의사표시. 몇 개.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단독행위가 나중에 권리적 거래예요. 알겠죠? 권리변동보다 짧다 이게 더 중요해요. 단독행위가. 그럼 거기 밑에 보니까 상대방의 종류, 의사표시 도달 보여요? 도달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끊어요. 슬러시, 비금. 끊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끊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구분된다. 2가지가 있다 이거지. 자, 밑에. 자, 박스에 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동그라미 하나 치고 싶어요. 상대방 동그라미요, 없는 동그라미요, 단독행위 동그라미요. 어디를 동그라미 쳐야 되냐고. 없는 동그라미, 없는. 그 정도는 골라야지. 자, 박스 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보이죠? 그럼 어디 동그라미 쳐야 돼? 있는. 그게 키워드니까. 없는, 있는, 없는. 그럼 없는 봐볼게요. 유언, 유증 동그라미요. 유언, 유증만. 나머지 동그라미 치면 안 돼요.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동그라미, 소유권 포기.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소유권 포기 등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특정한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에 도달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동그라미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할 필요가 없구나. 그냥 유언자가 죽기만 하면 되는구나. 상속자가 몰라도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도 효력이 나타난다. 근데 상대방이 있는 거 봐볼게요.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자, 취소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해제. 자, 상계 등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 동그라미. 도달함으로써 두 번째 줄에 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동그라미 그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예요. 그럼 두 가지를 구별하면 상대방 있는 건 뭐라고요? 도달. 상대방 없는 건 도달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구별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쉽죠? 아니 하나라도 잡아가라고 오늘 가면 단독행위 정도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 볼게요. 특성. 자, 단독행위 특성이 봐볼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단독행위는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바로 효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걸 일방적이라 그래요. 단독행위를 나중에 가면 이 단독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일방적 그래요. 아니면 다른 말로 형성된다. 형성권 그래요. 형성권. 일방적 형성권. 형성된다. 하나의 의사표시로. 그러면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상당히 불리하지 않을까요? 여기 그냥 명령조잖아. 야, 이거 해제해. 이거 취소해. 그럼 상대방 의사를 들어볼 필요 없이 바로 효과가 발생이 돼버리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불리해요. 그래서 반드시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와 반대로 계약은 계약 자유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계약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단독행위는 함부로 행사를 못해요. 반드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근거가. 그래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억. 단독행위는 일방적 동그라미요. 특징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끊어요. 법률 효과가 발생됨으로 끊어요. 법률의 규정 동그라미, 규정이 있을 때 하나여 허용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정이 없으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효과가 발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법률을 하였다고 해서 임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단독행위잖아. 그렇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별표시 하나.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조건 기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원래 못 붙여요. 붙일 수 없다. 자, 그 정도. 자, 밑에 보니까 양가로 2번에 계약 보인가요? 계약은 양가로 2번에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X. 밑에 보면 3번 있죠? 양가로 3번에 합동행위 보인가요? XX. 집에 가면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집에 가면 꼭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단독행위만 보고 넘어가라고. 알겠죠? 그럼 거기에 계약이란 1번에 2개 동그라미. 2개. 1번에 2개. 대립 동그라미. 대립 뭐가요? 청약과 승낙이 서로 합치 동그라미. 합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 민법의 계약은 총 15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증여, 매매 동그라미, 그다음 교환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 그 뜻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세 개만 우리 시험범위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나머지는 시험범위 아니에요. 중개업과 관련이 없거든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요. 다만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다만 계약 자유 원칙이라는 거 보여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계약은 법에 규정이 없다도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계약은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지금은 안 해도 돼요.
뭔만 하면 돼요? 단독행위만. 아셨죠? 그 정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채권행위, 처분행위 나오잖아요. 요건 놔둬도 돼요. 아직은 어렵습니다. 자, 뒤로 넘겨볼게요. 36페이지에 세 번째 박스에 보니까 요식하고 불요식 보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그 매매계약 있죠? 매매계약은 알죠? 자, 여기 봐볼래요? 매매계약이 뭐냐면 이게 용어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빨리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용어를. 용어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우리가 민법이거든요. 실제는. 매매 계약이라 그랬어. 그럼 계약은 아시겠죠? 방금 했으니까. 계약은 뭐예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제죠. 합일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럼 매매는 뭐냐? 갑은 집이 있고 그다음에 을하고 돈 1억에 자, 얘가 청약을 하죠. 내 집을 1억에 사세요. 청약. 그럼 얘가 뭐예요? 예, 내가 당신 집을 1억에 사겠어요. 승낙. 두 개의 의사가 결합돼서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요. 해석은 됐죠, 이제? 그런데 매매란 말이 앞에 붙었잖아요. 매매가 뭐냐? 한쪽은 반드시 요 재산권이어야 돼. 한쪽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돼. 요 재산권과 금전이 바뀌는 걸 매매라 그래요. 매매. 요렇게. 그럼 여러분들 그 편의점에 들려가지고 삼갑 김밥 하나 가져오면서 800원 주잖아요. 재산권 가져오면서 800원 주죠. 그게 뭐예요? 그게 매매예요. 내가 연필을 하나 가져오면서 물건 가져오면서 돈을 지불하죠. 그게 매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꼭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문방구에서 물건 사는 거 또 식당에 가서 음식 주문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거 그게 다 매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라는 것은 한쪽은 물건 한쪽은 금전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어때요? 갑이라는 사람이 제가 노트를 여러 권 사는 바람에 여러 권 있으니까 노트 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연필 있죠? 연필하고 노트를 바꿀까요? 물건과 물건이 바뀌는 거죠. 물건과 물건. 이걸 뭐라 그래? 이걸 교환계약이라 그래. 물건과 물건, 물물교환계약. 만약에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로 3가 쪽에다가. 근데 내가 무슨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양평에. 그러면 요 아파트하고 요 토지를 또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물물교환, 교환계약 그래요. 교환계약.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한쪽은 재산권, 한쪽은 금전. 그럼 뭐예요? 교환은요. 한쪽은 재산권, 다른 쪽도 재산권이에요. 재산권과 재산권이 바뀌는 걸 교환계약 그러죠. 임대차는 뭐예요? 물건을 사용한다는 거죠. 남의 물건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임대차. 그렇게 구별하면 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매, 그럼 한쪽은 재산권, 돈, 교환계약, 계약, 두 개 의사, 대립되다가 합일점. 한쪽은 재산권, 다른 쪽도 재산권. 이걸 교환계약. 이렇게 끊어가는 거예요, 용어를. 법률 용어를 빨리 습득하면 습득할수록 문제 해석 능력이 빨라져요. 얘가 내한테 물어보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모르면 무조건 끊고요, 용어를. 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매매할 때 계약서 써요? 매매할 때 계약서 써, 안 써?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써요? 그럼 쓴다고 써요. 왜? 땅이나 건물을 생각하니까. 근데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거 있잖아요. 아까 삼각김밥 하나 사는데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꼭 형식을 갖출 필요 없다. 불요식이라 그래요. 불요식. 그와 반대로 우리 혼인할 때, 결혼할 때는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요식이에요. 우리 유언 같은 거 있죠, 유언. 유언 같은 것도 요식이에요. 불요식이 아니에요. 유언의 방식이 5개로 정해져 있다고. 우리가 가끔 우리 드라마 가다 보면 뭐 응급실에 병실 실려가가지고 내가 죽거든, 요거 누구한테 전해주세요 막 하는 거 있죠. 그건 유언이 아니에요. 유언은 5가지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가장 많이 정해져 있는 게 자필 유서가 가장 크죠. 자기 혼자 쓰고 주소, 이름, 주민등록 쓰고 사인하면 그게 자필 유서예요. 증인 없이. 나머지 4가지는
증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요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계약은 요식이 원칙일까요? 불요식이 원칙일까요? 불요식.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는 요식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나오면 냅다 불요식이에요. 매매 불요식. 계약서 안 써도 된다.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서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리권을 수여한다? 불요식. 뭔가를 준다? 뭔가를 한다? 전부 다 불요식이에요. 서면, 구두, 명시적, 묵시적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요식하고 불요식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원칙이 뭐라고요? 불요식만 동그라미 잖아요. 불요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요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 정도만. 나머지 4번 X, 5번 X, 올라가서 6번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있죠?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X. 이런 것까지 뭐 읽어가면서 꼼꼼히 볼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너무 아깝거든요.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7번에 뭐 생전 행위, 사후 행위 나오죠? 이건 생전은 뭘까요? 살아있어 효력이 나온 거고, 사후는 죽어야만 효력이 나타나는 거. 유언 같은 거는 사후 행위겠죠. 근데 그런 거 구별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정도.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다시 와봐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법률 행위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네 꼴은 아니지만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편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세 번째, 요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성립 요건이란 걸 갖춰야 돼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 요건을 갖춰라. 자, 그럼 여기 잠깐 봐봐요. 갑이 집이 있고 건물이 이렇게 1억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애한테 뭐라고 했냐면 1억에 내 집을 살래요? 라고 청약을 해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 내가 당신 집 1억에 사겠습니다. 하고 뭐예요? 승낙을 해서 성립이 된다고. 뭐가요? 뭐가 성립돼요? 매매 계약. 한쪽은 재산권, 한쪽은 돈. 그럼 무조건 매매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청혼 같은 거 안 해요? 청혼? 그렇죠? 청혼하고 승낙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때는 그게 로망이었었어요. 청혼과 청혼을 받는 거. 근데 요즘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청혼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물어보면. 그럼 갑은 자 얘한테 그래. 을리한테 나 다하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창의하게 그게 청혼. 그럼 얘가 뭐라고 그래? 나도 좋아요 하고 승낙을 하죠. 그래서 두 개가 결합되면 뭐라고 그래? 혼인 계약이 성립됐다 그래요. 혼인도 계약이에요. 혼인도. 그래요. 그러면 얘도 법률행위고 얘도 법률행위거든요.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갑과 을이 있어야 돼요. 갑과 을이. 당사자가 없으면 어떻게 계약이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왜 계약을 할까? 왜 법률행위 목적이 뭘까?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집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고 갑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가져오는 게 목적이겠죠. 돈 벌려고 하는 거. 그렇죠? 여기 을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왜 결혼을 하지? 사랑은 오래 안 가요. 3개월이면 끝나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라고 그래? 노래말도 있잖아요. 정으로 산다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을녀 입장에서는 뭐랄까? 돈을 안 벌어도 된다? 너무 구시적인 발언인가? 아니면 갑의 입장에서는 밥을 안 해도 된다?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 표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내 집 살래요? 의사 표시. 네, 사겠어요? 의사 표시. 결혼해 줄래요? 의사 표시. 하겠어요? 의사 표시. 그 의사 표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면 아예 성립이 안 돼 버려요. 이거 하나 해볼까요? 이건 어때요? 갑남이 을려가 있다 그랬어요. 갑남이 부자예요. 근데 유부남이라고 했죠. 유부남이요. 근데 을려가 뭐예요?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한테 야 내가 아파트 한 채 줄 테니까 나오고 첩계약 맺을래? 이 첩계약이 뭔지 아시죠? 첩계약. 요즘은 뭐 첩계약이라 하지 않고 스폰서 그러잖아요.
일종의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려가 빛이 웃으면서 한강 보여요 그러더라고. 보인다고. 그래서 승낙을 한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걸 첩계약이라고 하는데, 첩계약이 뭐예요? 첩계약은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자와 동거 계약을 맺는 걸 첩계약이라 그래요. 잘 와 닿아요? 세컨드. 아니, 요즘은 세컨하우스 그러잖아요. 요즘 노망 아니에요, 남자분들?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저기 시골 동네 어디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시골 내려가 봐야 맨날 벌레밖에 없어요. 진짜 벌레 그냥 서울서 사는 게 나아요. 알겠죠? 남자분들은 막 시골 내려가서 노망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골 나도 시골 왔다 갔다 해보면 벌레가 너무 많아서요. 날파래가. 차를 몰고 가잖아요. 차를 열어놓잖아요. 차 안에 바글바글해요. 벌레떼가. 지금 같은 가을에 겨울 좀 초입 부분에는 벌레가 더 많아요. 막. 어느 때는 똥파리가 들어와가지고요. 안 나가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 가까운데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자, 나가봐야 가을에 차 몰고 나가면 단풍 드니까 안 예쁜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데서 살고 싶어? 살아봐, 일주일만. 그죠? 돌아요, 벌레 때문에. 이게. 자, 그럼 첩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첩계약은 성립이 될까요? 하고 물어요. 아니, 무조건 감정적으로 가면 안 돼. 썩을 놈, 죽일 놈 하면 안 되고, 생각해봐.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감남, 을려. 목적 있죠. 얘는 동거계약, 얘는 뭐예요? 아파트.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그렇죠? 나이가 많아도 얘는 뭐예요? 20살, 얘는 뭐예요? 70살. 그래도 오빠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있지, 나름대로. 그럼 의사표시 있어, 없어? 있죠. 한강 보이는 아파트 줄 테니까 동거계약 맺을래? 의사? 을려가 뭐예요? 그럴게요, 오빠? 그러겠죠. 승낙. 그럼 성립은 된 거잖아. 그러면 이게 성립 요건이라고. 그럼 성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효력 요건을 별도로 또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럼 효력 요건이 뭐냐? 이게 효력 요건이라 그래요. 효력 요건. 그럼 효력 요건은 뭐냐? 무효냐? 아니면 유효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성립이 됐다고 무조건 효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성립이 되면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성립 요건을 따지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따져야 돼요. 이게. 자, 그럼 당사자는 효력 요건을 뭘 따지냐면 이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쓰지 마요. 권리 능력. 살아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리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취자 있죠. 술떡이 된 사람, 만취자 또는 유아, 젖먹이. 그럼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없어요. 요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없으면 이게 뭐냐면 우리는 나중에 이걸 무효라 그래. 그럼 성립은 됐지만 효력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나중에 가면. 자, 두 번째는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행위 능력은 나중에 가면 요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없다 그래요. 단독으로 못 하거든요, 미성년자는. 그럼 나중에 미성년자는 없으면 행위 능력이 없으면 이걸 나중에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해요. 이걸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 그랬더니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법에 위반하면 안 돼요. 목적 자체가 마약을 사고 팔기로 약속을 한다? 아니면 도박 장소를 개장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목적이 적법해야 되는데 위법이 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사회적 타당성이 올해 불공정으로 해서 적법성하고 같이 문제를 냈어요. 한 문제를 배정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가면 확가, 적사 그러고요. 여기 세 번째는 요 머릿속에 있는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가 되어야 돼요. 일치가. 알겠죠? 또 하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게 효력 요건이에요. 이게 성립 요건이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나눌 때게. 그러면 이걸 애워야 됩니까? 자, 내가 애워라고 쓴 건 아니에요, 이걸. 자, 성립 요건을 갖춰야 뭐가 나와요? 효력 요건을 따질 자격이 있다는 거. 성립이 안 되면 따질 이유가 없지. 자, 여기서 질문. 성립이 되지 않았는데 그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난 계약한 적이 없는데. 결혼한 적이 없어. 결혼한 적이 없는데 혼인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혼인계약을 취소로 합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써요.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 그 혼인계약을 무효로 하겠습니다. 혼인계약을 취소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성립이 안 되면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알아듣나요, 지금? 제 말을? 근데 나중에 진짜 까마귀 고기 먹었는지 1월달 가면 다 잊어먹는다. 생뚱맞게 이야기를 한다고 나중에 가면.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요 당사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우리가 논의를 안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범위가 들어가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 잠깐 봐볼게요. 어떤 거냐면 거기 37페이지 보니까 법률행위 요건 보여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읽어볼게요, 제가. 법률행위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약속을 좀 해보자고. 법률행위가 나오면 그 위에다가 계약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계약?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그럼 읽어볼게. 법률행위가 계약이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를 완전히 발생하기 위해서는 끊어요. 성립 요건과 끊어요.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된다, 끊어요. 주의할 점은 빨간색 별 표시 하나. 그게 시험에 배정이 되거든요. 자, 법률행위가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끊어요. 별도의 유효 요건을 구비하여야 끊어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옆에 쓴다면 이거겠네? 뭐예요? 요 성립 요건이 여기가 쓴다면 성립이 여기다 쓸까 그냥? 여러분들 여기다 별 표시해가지고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뭘 따져요? 유효 요건을 따진다 이거죠. 만약에 성립이 안 됐다. 성립이 안 된 걸 뭐라 그럴까요? 불성립이죠. 성립이 안 됐죠. 그럼 여기다 갖다 놓고 유효 요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불성립이면 유효 요건을 따질 필요가 없어. 무효, 유효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성립이 안 됐는데 무슨 그 계약이 유효냐, 그 계약이 무효냐 이걸 논할 이유가 없죠.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로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성립 요건하고 그 다음에 유효 요건을 쭉 이야기할 건데요. 성립 요건 보이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박스 2번에 효력 발생 요건 보이죠? 효력 발생이 유효 요건이에요. 그게. 그럼 성립 요건에 뭐가 있어요? 일반적 성립 요건에 당사자 보여요? 목적 보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 보이잖아요. 이건 동그라미 칠 가치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다 알거든요. 여러분들 결혼 생각해봐, 결혼. 남자, 여자, 당사자. 목적 있잖아요. 사랑? 그죠? 돈?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의사표시. 결혼해주세요? 결혼할게요. 의사표시. 그 생각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자, 효력 발생 요건에 와볼게요. 일반적인 당사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사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의사 무능력자, 미성년자 나오죠? 그 다음 2번에 법률행위 목적은 뭐 해야 돼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끊어요.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어야 된다. 자, 요건 지금 돼 있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해보게. 밑에 보니까 권리능력, 의사능력 보충 박스에
올라가면 행위 능력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나중에 그냥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굳이 공부해봐 읽어도 이거 동영상 보신 분도 그렇지만 내가 이걸 공지한다고 해서 읽는 게 시간 낭비해, 나중에 가면. 이건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돼버려요, 그냥. 이건.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게 통해요. 이렇게. 수학은 뭐예요? 여기서 앞에부터 집합. 그죠?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렇게 점점 넓어지잖아요. 미적분까지. 이렇게 좀 폭이 처음에 시작할 땐 쉬웠다가 가면서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민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민법 총칙이나 물권법이나 계약법이나 똑같아요. 어디서 출발하든 똑같아요. 높낮이가 없어요. 여기 물권이나 계약법의 내용이 민총에 있다 보니까 민총의 설명을 할 때 너희들 이런 단어 알지? 해놓고 설명을 해요. 상속 우리가 알아요? 배운 적도 없어요. 혼인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을 배운 적이 없어. 그건 계약법에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매매계약을 안다고 생각해놓고 설명을 해요. 매도자, 매수자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한 바퀴를 가라 이거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가. 끝터리까지. 어거지로 가. 갔다가 오면 여기서 몰랐던 단어가 뒤에서 아는 경우가 있고 다시 한번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또 뭐예요? 몰랐던 단어를 다시 깨우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공부는 정독을 하면 안 돼. 지금은. 11월, 12월 달은 스피드, 속도기야, 속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거. 그래서 지금은 책을 읽지 말고 동영상을 많이 보고 내가 지금 책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끊고 설명해 주는 것은 그런 내용들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나중에요. 3월 달 가도 2월 달 가도 교과서를 못 읽어요. 진짜 얘가 정말 애국어처럼 느껴진다고. 이 민법, 이 용어가. 그래서 용어만 아는 데만 60점이에요. 용어 아는 것만 60점.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그 내용 파악을 하지 말고 단어를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시소가 뭔지, 해자가 뭔지를 물으러 오셔도 되고요. 저희한테. 알겠죠? 그래서 용어 설명을 좀 해놓으니까 나중에 꼭 들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보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런 거 안 읽어도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것만 해볼게요.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미성년자에 몇 살까지가 미성년자죠? 만 18세. 그걸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볼래요? 만 19세 미만자를 말한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만 18세 12월 31일까지는 미성년자로 취급하고 알겠죠? 만 19세부터는 성년자가 되는 거예요. 성년자가. 이게 미성년자가 아니죠. 그 정도만 나이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몇 살부터 미성년자예요? 몇 살부터 성년자예요? 그것도 구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 효력 요건은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건데 이건 알아야 돼. 외우거든요. 나중에 살짝. 대리권의 존재 보인가요? 거기 양가로 2번의 특별 효력 발생 요건,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유한 유효 요건으로 대리행위에 있어서는 대리권의 존재 동그라미, 글자 전체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동그라미, 그 다음에 끝털이 기한도래, 이별가족이네, 기한도래 동그라미,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유언자의 사망 39페이지. 보였어요? 그래서 특별 효력 발생 요건에 대리권의 존재,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 유언자의 사망 같은 경우가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밑에 보니까 농취증 보여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지가 뭐냐면 전답 과수원이에요. 전이 뭐죠? 전이? 밭. 답이 뭐예요? 답이. 그 물을 상시로 쓰는 벼 심는 거. 벼가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요? 아니,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밭 구별 잘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노는 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밭은 전이라 그러고, 과수원 알죠? 과수원. 그렇죠? 전답 과수는 농지라 하고,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겠습니다 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면사무소에서 그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증명서라 그래요. 이걸 줄여가지고 농취증이라고 하는데, 그 농취증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매매 계약이 됐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되고 효력이 나타나요. 근데 등기를 안 해줘요. 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한 것이지 매매 계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농취증은.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는 뭐와 관련돼 있다? 그냥 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이지. 거기 보니까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보이죠? 얘는 뭐라고 했어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 해당 여부 해가지고 가로 열고 소극이란 말 보여요? 판례를 보는 방법인데, 소극은 뭐예요? 부정인 거야, 부정.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아니다, 이런 의미고, 만약에 거기가 적극이라고 써질 때가 있어요. 적극. 그럼 뭐예요? 필요하다, 요건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소극으로 돼 있죠? 그럼 소극으로 돼 있다는 건 필요하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그런 의미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응? 그래서 농취증은 우리 요건이 아닌데, 간혹 이거 요 근래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놔두시면 되고. 자, 이제 넘겨봐요. 40페이지. 그러면, 자,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근데 당사자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어서 빼버리고 살짝. 그리고 목적하고요, 의사표시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의사표시는 여기서 설명해요. 요렇게. 그리고 목적은 이젠 설명을 해요. 여기서 설명을 해요. 너무 복잡한가요? 이거 지금 복잡해요? 다시 해볼게요. 권리 변동이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잖아. 그럼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하나가 뭐예요? 법률행위, 또 하나는 뭐예요?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뭐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의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걸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근데 법률행위의 핵심이 뭐예요? 그래서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럼 법률행위가 뭡니까? 원하는 대로. 종류는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 계약.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성립요건이 있어야 된다고? 당사자,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럼 목적이 뭐냐 이거지, 목적. 계약을 맺는 목적. 그 목적을 빼내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목적은 확정돼야 돼. A 땅을 105동 1203호를 얼마에 판다?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능해야 돼요. 목적은 실현 가능성. 우주에 가서 무슨 달나라에 가서 무슨 운석을 하나 주워 갖고 오기로 하는 계약. 한강에 빠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주기로 약속을 맺는 계약. 이거 안 되잖아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적법해야 돼요. 법에 위반되면 안 돼. 마약을 사고 파는 거, 또는 도박 장소를 개장하는 목적,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4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인데요. 요걸 올해 종합으로 해서 문제를 냈어요. 종합으로. 예를 낸 건 아니고 종합으로. 또 불공정 법률행위까지 같이 냈는데, 좀 쉬었다 오면 요거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의사표시로 가게 돼요. 이렇게. 지금 요게 머릿속에 잔영이 나오면 참 좋은데. 이게. 자, 좀 쉬었다 오세요, 이제.